자, 수능 특강 8강 세계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기출 확인하기 문제 볼게요. 1번 그래프는 두 시기의 지역별 도시와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인구도 그렇고요, 도시도 그렇고요, 뭐 산업구조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이 뚜렷한 대륙이나 국가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륙이나 뭐 국가, 물론 그 앞에서 방금 말한 특징이 뚜렷한 두 대륙이나 두 국가의 중간쯤 되는 것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아마 거의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유럽은 서로 완전히 대비가 된다. 아프리카는 저개발 국가가 많고 유럽은 선진국이 많죠. 자, 라틴 아메리카는 그 중간쯤 해당하고요. 자, 가나다를 먼저 보면은 1950년하고 2018년 도시 인구, 여기 지금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쪽 건 도시 인구네요. 자, 우리가 도시 인구가 가장 적게, 왜냐하면 도시화율이 이미 1950년대에 종착 단계에 이르렀던 유럽은 인구 증가율도 낮아서 도시 인구 자체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나아가 유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뭐 둘 다 50년하고 2018년하고 비교하면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자, 물론 가하고 다하고 비교해보면 다가 1950년에 도시 인구가 훨씬 더 적었으니까 그걸 보고서 아프리카라는 걸 알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마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를 봤더니 1950년하고 2018년에도 도시화율이 50%가 안 되죠. 자, 그걸 보고서 가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다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시 도시화율 그래프를 보면 2018년에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가 더 도시화율이 높고요. 1950년을 비교해보면 유럽이 그 당시에 더 높았죠. 선생님이 말을 조금 고쳐야 되겠네요. 아까 초반에 유럽은 1950년에도 도시화율이 종착 단계에 있다 그랬었는데 자, 수치를 보니까 뭐 50년의 종착 단계까지는 아니었네요. 우리가 보통 종착 단계는 도시화율이 70%를 넘어가면 종착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1950년에 유럽이 다른 대륙보다 도시화율이 더 높았다는 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죠. 자, 1번 가는 1950년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 자, 가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네요. 나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유럽에는 런던이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다는 아프리카이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도시화 가속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이르다. 자,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는 당연히 유럽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럽은 종착 단계에 있지만 아프리카는 뭐 가속화 단계에 있겠네요. 그 다음 5번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를 비교했더니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가가 더 많네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2번 문제. 자, 1번 문제하고 거의 같은 유형이죠. 수능 문제였었네요.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아프리카와 유럽의 대비에다가 그 중간에 해당하는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먼저 도시화율을 보면은 상위 도시 인구 상위 5개국을 제시한 거긴 한데 가나 다하고 비교해서 여기 다에 있는 국가들은 도시화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죠. 자, 그래서 다가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럽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도시화율은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 쪽이 좀 더 높은데 도시 인구 증가율도 아직은 라틴 아메리카 쪽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총 인구 증가율 자체가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얘는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세모가 유럽이 되겠네요. 자, 나는 라틴 아메리카고요. 가는 유럽이 되겠네요. 자, 기억. 가에는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가 유럽에는 런던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는 나보다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이고요. 가는 다보다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자,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도시화가 과잉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 그래서 과잉 도시화 또는 줄여가지고 과도시화라고도 그래요. 가끔 나오는 용어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그 다음 아프리카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자 이게 아까 아프리카였었죠.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걸 도시화율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을 바꾸어 보면 도시화율이 50% 미만이다. 자 그런데 이 두 국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도시화율이 지금 60%를 넘어가죠. 자 그래서 리을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지역별 도시 및 촌락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 나는 각각 도시 촌락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전 세계의 인구 증가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주도하고요. 개발도상국은 또는 저개발 국가는 인구 증가율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1950년하고 2018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게 도시예요. 도시.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건 뭐 맞는데 촌락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사실 뭐 도시 인구도 현재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화율, 도시에 사는 인구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과거보다 현재 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촌락의 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겠죠. 자, 그래서 가가 도시고요. 나가 촌락이에요. 그 다음 대륙별 봤더니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두 개가 빠져 있네요.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자, 이건 또 너무 쉽게 비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빗금친 부분을 보면은 여기 B 먼저 볼게요. 자, 도시 인구 수를 볼 건데 1950년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요만큼으로 증가했어요. 자, 물론 증가하긴 했는데 그 비율이 바로 밑에 있는 아시아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율이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그에 비해서 A는 2018년에는 유럽이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950년에는 이건 뭐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거의 점을 찍어야 될 정도로 요만큼이 1950년에 A의 도시 인구잖아요. 자, 그리고 이건 비율로 치면은 정말 뭐 몇 배? 뭐 10배도 넘겠나요? 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인구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한 건 아프리카고요. B가 유럽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자, 가는 촌락, 나는 도시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A는 B보다 2018년 총 인구가 많다. 아프리카는 2018년 현재 총 인구가 10억 명이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7억 명대죠. 니은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우리 개념 설명에서 이거 꼭 외워야 된다는 거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륙별 인구 규모는 현재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 B는 A보다 1인당 평균 임금이 많다.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뭐 잘 산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2018년 아시아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해당한다. 자, 종착 단계는 대체로 도시화율이 70%를 넘어가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2018년 아시아를 봤더니 도시의 인구가 요만큼, 그 다음에 촌락의 인구가 이만큼 거의 같네요. 그럼 도시화율은 약 50% 정도. 자, 종착 단계가 아니라 2018년 아시아는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해당하겠네요. 자,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 국가를 봤더니요. 먼저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뭐 이 나라 이름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자, 차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 정도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나다 국가를 찾아볼 건데요. 자,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을 비롯해서 나머지 세 지표에서도 두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지표가 크거나 아니면 월등히 작거나 그래서 가는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자,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을 비롯해서 도시화율이 훨씬 낮으니까 가가 차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나하고 다는 구분하는 게 좀 어렵죠. 뭐 차이가 크면 구별하기 쉽겠지만 차이가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수가 좀 크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가 미국과 브라질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추측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일단 해설지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국제연합과 ILO는 국제노동기구인데 여기에 있는 통계 자료를 지금 갖다 쓴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수가 미국이 브라질보다 더 많게 나와 있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 미국이고요. 다는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보다도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보고서 미국과 브라질을 구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죠. 산업도 당연히 발달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브라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다. 그거 보고 구분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사실 왜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냐면요. 약간 문제를 처음에 풀 때는 선생님도 그냥 3차 산업 종사자 비율만 보고 나가 미국이고 다가 브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풀어볼 때는요. 자, 그런데 이제 해설하려고 지금 녹화하는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국제연합,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여기 말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검색하는 구글에다가 브라질의 도시 인구 또는 도시 순위, 그다음에 미국의 도시 순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위키메카에 뜨거든요. 거기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미국은 댈러스까지 해가지고 9개. 그 다음에 브라질은 도시 이름은 여러분들 잘 모를 테니까 캄피나스까지 해가지고 14개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제연합,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여기 자료는 아마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여기를 참고했을 테니까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학생들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볼 때는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 여기를 직접 찾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깔끔하게 내면 좀 어땠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행정구역만 이렇게 따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생활권까지 해가지고 보통 그 도시의 영향권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꽤 넓은 범위까지 그냥 LA의 도시권이라고 보면서 인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인구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문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발견돼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자, 어쨌든 출제자는 여기 자료를 썼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있다. X, 미국에 있죠. 뉴욕. 그 다음 가는 나보다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 자, 차드는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죠. 자, 그에 비해서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노인 인구 비율이 꽤 높을 거고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가는 다보다 국토의 면적이 넓다. 차드는 미국과 브라질보다 국토 면적이 좁죠. 이건 지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나는 다보다 영어 사용자 비율이 높다. 자, 미국은 당연히 영어가 공용어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죠. 그 다음 나는 열대림 파괴. 얘는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는 사막화 문제가 주로 나타난다. 자, 사막화는 차드에서 심각하게 나타나요. 자, 우리가 차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사하라 사막의 남쪽, 그래서 건조 기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바나 기후의 그 수빈 기후의 이렇게 경계 부분인데요. 여기가 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장 넓게 진행되는 사헬 지대죠. 사헬 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차드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다음 글의 가다 도시를 AC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A, B, C. 자, 이렇게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되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위도하고 경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뭐 모의고사 문제든 수능 문제든 사실 그 시험지 어딘가에는 세계지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위치를 대략이라도 찾아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를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위도하고 경도만 보더라도 어디쯤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C는 동경 이도래요. 그쵸? 본초 좌우선 바로 근처죠. 그 다음에 북이 49도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위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영국 근처인데 위도가 49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런던이 최상위 세계 도시잖아요. 런던을 사실 굉장히 자주 물어봐서 런던의 위도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런던의 위도는 약 북위 52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국 근처에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도시는 어디냐면요, 프랑스 파리예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자, 좀 이따 가나다를 보겠지만 그냥 얘가 유럽에 있는지 또는 아시아에 있는지 또는 이렇게 북아메리카에 있는지 정도만 구분해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B를 봤더니 북위 22도. 그럼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더 적도에 가깝네요. 그 다음에 동경 114도. 우리나라가 표준 경선이 135도니까 그보다 조금 서쪽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 도시는 홍콩이에요. 홍콩. 그 다음 A는 북위 41도. 우리나라 서울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 74도니까 위치상 미국의 대서양 연안 그쯤에 있을 거예요. 자, A는 어디냐면요, 뉴욕이에요. 뉴욕. 자, 설명 볼게요. 자, 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싱가포르와 함께, 싱가포르는 아니란 얘기고요. 함께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동방의 진주, 관광 쇼핑의 메카로 불린다. 자, 가는 홍콩입니다. 그 다음 나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연합의 본부가 입지하여. 자, 여기는 뉴욕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는 패션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이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패션 예술. 사실 프랑스 파리라는 걸 모르더라도 아까 A, B, C에서 유럽에 있는 도시는 C밖에 없었죠. 자, 여기 다는 파리가 되겠네요. 자, 정답을 찾아보면 3번이요. 3번. 그 다음 4번. 자, 그래프는 세계 도시의 경쟁력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상대적 특징은 가나 각 도시군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자, 순위를 봤더니 뭐 1, 2, 3, 4, 5니까 그냥 최상위 3개 도시가 되겠네요. 자, 물론 기준에 따라서 뭐 딱 3개만 꼽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그런 도시들이 될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나는 뭐 21위부터 25위니까 자,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하는 3개 도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나의 상대적 특징을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색깔 옅은 회색이 가구, 점선이 나네요. 자, 국기의 구명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가 더 높아요. 높은 걸 적어볼게요. 자,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 수준 역시 최상위 3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가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공항 이용객 중 내국인 수 비율, 내국인의 반대말은 외국인이죠. 자, 최상위 3개 도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상호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 수 비율은 최상위 3개 도시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나가 더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가다 지역별 인구 상위 5개 국가의 도시 및 촌락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임. 자, 가를 봤더니요. 일단 A는 도시 인구가 8억 명이 넘어가고요. 촌락 인구도 6억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더하면 그 국가의 총 인구가 되잖아요. 인구가 14억 명 정도 되는 A는 중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 이름은 써있지 않지만 여기도 굉장히 인구가 많죠. 이 국가는 인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가는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국가 중에 이제 인구가 이제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은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자,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국가고요. 약 2억 7천만 명이에요. 뭐 네 번째나 많으니까 기억해둘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일단 밑에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지도에는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는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중국, 러시아. 뭐 다 이름을 다 쓰진 않을게요. 자, 나를 봤더니 도시 인구하고 촌락 인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B는 촌락 인구에 비해서 도시 인구가 이제 뭐 1억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촌락 인구는 뭐 한 3천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도시화율이 꽤 높은 거잖아요. 자, 이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B는 러시아가 되겠네요. 러시아. 그다음 다에서 나는 이제 유럽이 될 거고요. 유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에서 C를 봤더니 도시 인구하고 촌락 인구하고 거의 같아요. 총 인구는 약 2억 명 정도. 나이지리아가 될 거고요. 자, 나는 아프리카가 되겠네요. 다음 이제 밑에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도시화율이 낮죠. 자, 유럽은 다 아프리카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B는 C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B는 러시아, C는 나이지리아. 뭐 볼 것도 없이 러시아가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 다음 A, C 중 촌락 인구 비율은 A가 가장 높다. 자, 촌락 인구 비율은 나이지리아가 가장 높네요. 자, 15개국 중 도시화율이 50% 이상인 국가의 수는 5곳 이상이다. 자, 도시화율이 50%가 넘어간다는 뜻은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여기보다 이렇게 왼쪽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었더니 뭐 볼 것도 없이 여기도 이렇게 그었더니 5개 나라가 모두 도시화율이 50%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5번.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다와 A, C는 각각 독일, 멕시코, 에티오피아 중 하나임. 자,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1970년하고 2018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먼저 나를 봤더니 1970년하고 2018년하고 도시인구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멕시코, 에티오피아, 독일 가운데 나는 독일이 되겠네요. 뭐 독일은 도시화율도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뭐 도시 인구가 늘어난 비율은 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제 도시화율 자체가 다는 1970년에는 도시화율이 10%가 안 됐고요. 2018년에도 뭐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도시화율이 이렇게 낮은 대륙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가 에티오피아가 되겠네요. 그 다음 가는 이제 멕시코가 될 텐데요. 멕시코는 현재 도시화율만 따지면 독일보다도 조금 더 높네요. 그 다음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 자, 이런 삼각형 좌표는 우리가 세계지리에서도 뭐 자주 제시하지만 뭐 한국지리나 뭐 사회문화나 다른 사회 과목에서도 자주 나오는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죠. 자, 이거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주변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봐서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계지리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삼각형 좌표로 제시되는 문제들이
대체로 난도가 높거든요. 자, 물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여기서는 굳이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아마 뒤에 나오는 뭐 다른 단원이나 아니면 수능 완성에서 이런 삼각형 좌표를 제시하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는 이렇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60%가 넘어가니까 A는 에티오피아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중에서는요,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걸 비교해야 돼요. 자, 3차 산업 비율은 70%, 60% 별 차이 안 나요. 2차 산업의 비율 둘 다 30%가 조금 안 돼서 별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1차 산업은 C는 뭐 한 1에서 2%, 자, B는 뭐 10, 한 3%쯤 되겠네요. 자, 그래서 B가 멕시코가 되고요. C가 독일이 될 거예요. 자, 기억. 가는 나보다 1970년에서 2018년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다. 멕시코하고 독일하고는 도시인구 증가율을 봤더니 뭐 이렇게 늘어난 거랑 비교하는 거니까 옳은 설명이죠. 그다음 2018년 총 인구는 나, 다, 가 순이다. 독일, 에티오피아, 멕시코 순으로 많다. 자, 이건 뭐 직접 계산해 볼 필요는 없어요. 눈대중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독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도시 인구가 약 6천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화율은 약 80%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촌락 인구를 구해가지고 뭐 더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도시화율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총 인구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눈 대중으로 이렇게 짐작하시면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 명이 조금 넘거나 뭐 8천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그에 비해서 멕시코 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시 인구만 1억 명 정도 되네요. 9천만 명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1억 명이 좀 넘겠네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나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쵸? 나가 제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오답이에요. 굳이 멕시코하고 에티오피아하고 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 다음 A는 B보다 에티오피아하고 멕시코하고 2018년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우리가 삼각형 좌표에서 A의 2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은 약 10%.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가서 눈금을 읽으면 뭐 26%, 27% 정도 되겠네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C는 A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C는 독일, B는 멕시코.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자, 3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최상위 세계 도시, 하위 세계 도시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를 보면은요, 먼저 영국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인도가 있고요. 여기 브라질이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세계 도시 종류를 유형을 보면은, 자, 우리가 A는 뭐 런던,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 여기 뉴욕이 있으니까 A가 최상위 세계 도시가 될 거고요. B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하위 세계 도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 가나다 국가를 찾아보면은요, 도시 인구가 4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가는 인도죠. 그 다음 나하고 다는 뭐 도시화율은 비슷한데 도시 인구가 1억 8천만 명이 넘어가고 여기는 5,500만 명 정도인데 나가 브라질이죠. 그 다음에 다가 영국이 되겠네요. 참고로 브라질은 이제 뭐 2018년에는 뭐 순위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2015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국가였어요. 면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선택지를 볼게요. 자, 다에는 최상위 계층에 속한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런던이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정답 1번이네요. 자, 가의 세계 도시는 나의 세계 도시보다 뉴욕과의 시차가 작다. 자, 가는 인도고요. 그 다음에 나는 브라질이에요. 자, 뉴욕하고 시차는 경도 값의 차이잖아요. 브라질이 우리가 경도만 놓고 보면은 뉴욕이랑 훨씬 더
이게 차이가 적으니까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많다. 자,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은요, 도시화율은 비슷해요. 도시화율은 비슷한데, 도시 인구 자체가 이렇게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촌락 인구도 한 3배쯤 차이가 나겠네요.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하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가, 다 중 가의 세계 도시가 국제 교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자, 가는 인도. 자, 그래서 인도는 물론 뭐 세계에 뭐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상위 세계 도시 가운데서도 런던이 좀 더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영국 런던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다음 B는 A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다. 생산자 서비스업 비율은 최상위 세계 도시가 더 높죠. 다국적 기업의 본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주체 가운데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더 발달해 있잖아요. 최상위 세계 도시에는 정답은 어쨌든 1번. 다음 4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계 도시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를 의미한다. 세계 도시에는 금융, 법률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다. 뭐 금융, 보험, 광고 그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옳은 설명이네요. 다양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입지에 있어 국제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대표적인 세계 도시에는 뉴욕, 니은, 런던, 도쿄 등이 있으며, 자, 니은에는 국제연합 UN 본부가 입지하여 국제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건 런던이 아니라 뉴욕에 대한 설명이죠. 자, 도시들은 도시들 간의 서로 다른 규모, 기능, 영향력 등에 따라 크게 디귿, 최상위 세계 도시, 상위 세계 도시, 리을, 하위 세계 도시 등으로 계층이 구분된다. 자, 디귿, 최상위 세계 도시는 리을, 하위 세계 도시보다 동일 계층의 세계 도시 간 평균 거리가 멀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건 바로 위에 있는 3번 문제를 보면 그냥 뉴욕, 런던, 도쿄는 수가 적고, 그러니까 최상위 세계 도시는 그 수가 적은 만큼 그 다음에 그런 도시들 사이의 거리는 멀죠. 이건 뭐 딱 보면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한편 세계 도시는 국가나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도시 내의 양극화 현상, 당연히 고급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뭐 다국적 기업 본사나 또는 뭐 그런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거나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세계 도시에는 많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꿈과 희망,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도시로, 최상위 세계 도시로 몰리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을, 미음, 도시 내의 양극화 현상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거주지 분리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8강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 도시체계에 대한 문제 해설을 마쳤고요. 사실 여기는 문제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지 않아서 문제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네요. 자, 그래서 해설은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다음 9강으로 찾아올게요. 네, 수고했습니다.